네, 김강립 우리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 국민 식생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배달앱 등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고 있죠. 예. 배달앱을 중심으로 한 식품 위생 관리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고요.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음식업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61만 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주요 배달앱별로 보면 배달의 민족이 이른바 배민이 25만, 요기요가 22만, 그리고 쿠팡이츠가 약 한 13만 개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요.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제보제도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1년 6월 현재까지 배달앱 이물통보 현황 자료를 보면 배달 음식에서 이물이 검출된 신고 수가 총 5,241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810건이었다가 2020년에는 1,557건, 그리고 2021년 6월 말 현재 2,874건으로 2019년 대비 약 한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만 이물 신고 건수가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작년 국감에서 다뤘어요. 코로나19가 대유행되면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배달앱에 이물질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작년 2020년 1,557건에서 올해 약 5,000건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구민정 의원님으로부터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홍보를 포함해서 주방 공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네.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 더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배달 음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물질이 뭐냐면 머리카락 1,648건이고요. 벌레가 1,14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속이 515건이고요. 비닐이 335건, 플라스틱. 근데 여기 곰팡이가 94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유리, 실, 털, 끈, 종이, 휴지, 나무 조각 이런 이물질을 도합하면 1,200건 정도가 나왔어요. 배달앱별로 보면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약 3,791건으로 제일 많았고, 쿠팡이즈가 1,213건, 요기요가 17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배달앱 이물통보제 시행으로부터 올 6월 말까지 920개 업소가 배달앱 이물통보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920건 중 860건이, 즉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가벼운 시정명령만 받았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는 16건에 불과하고 과징금 처분은 9건입니다. 과징금 등. 그나마 21년에 영업정지가 16건인 거 보면 그나마 이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관련돼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식약처에서 매년 배달앱에 등록된 식품 업체를 점검하고 있지만 식품위생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은 3년간 약 729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배달앱 이물통보제로 신고된 5,241건의 14%에 불과하거든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처분이? 예, 저희들 그러니까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 식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지난 4월에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주방공개 CCTV 설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중에 답해 주세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 시범 사업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이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음식 점주 입장에서 보면 블랙 컨슈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주방 공개 CCTV 설치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대책을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 주시죠. 예, 김은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그 현재 주방 공개 CCTV 시범 사업은 9개 브랜드에서 그 총 95개 업체가 지금 참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 11월 경까지 뭐 이런 그 설치가 좀 완료가 되고 또 이 좀 평가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 12월 경에는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앞으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확대 여부와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 그 설치에 관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 업체들은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그 경쟁력이 없거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는 오히려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경우에 그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설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지원을 동시에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 방안을 저희가 결정할 때는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업체 요구가 좀 약간 상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려워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염두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